안녕하세요. 지구인생활 설명서입니다. 2월달. 우리 인생에서 2월달만큼 바쁜 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2016년생들은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바쁘고 2023학번 대학생 애기들은 꿈꾸던 대학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밥 먹는 것인데요. 집에선 엄마 음식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지만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게 돈이기 때문에 가벼운 주머니 사정에 무엇이든 쉽게 사 먹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미친 듯이 오른 물가 때문에 밖에서 사 먹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최근에 건강한 집밥 만들어 먹기가 열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천천히 우리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선 건강한 요리를 먹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요리 후 남은 음식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깨질 염려 없고 저렴한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대부분 보관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 위에서 새롭게 탄생한 음식들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게 되면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스페놀 A가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도 비스페놀 A와 환경 호르몬이 음식에 들어가거나 플라스틱이 고열을 견디지 못하 녹아내리고 말죠.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겉모습이 괜찮아 보였다고요? 비스페놀과 같은 환경 호르몬 물질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음식 속에 가득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비만의 원인 물질로 잘 알려졌죠. 또한 당뇨병 발생 위험 물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내분 기계를 교란시켜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죠.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 중에서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한 종류가 있는데요. 용기 밑면에 PP 혹은 P로 적혀 있다면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합니다. PP 혹은 P 용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용기가 녹는 등의 형태 변형 확률이 적고 환경 호르몬도 검출되지 않으니 꼭 용기의 아랫면을 확인하신 후 전자레인지에 넣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뜨거운 음식을 넣어도 안전한 용기이니 구매하실 때 음식을 넣을 용도라면 꼭 아랫면을 확인해 PP, P가 적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일회용품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어 요즘엔 플라스틱 용기보단 스테인리스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용기, 냄비, 텀블러 등을 구매하면 사용 설명서에 반드시 세척 후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스테인리스 제품에 사용되는 연마제 때문입니다. 연마제에 쓰이는 성분은 탄화규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선 탄화규로를 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탄화규소가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인 것이죠. 스테인리스 제품에 무슨 연마제가 들어갈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스테인리스 제품을 깎을 때 연마제로 깎고 광택을 내기 때문에 무조건 연마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테인리스 제품을 구매 후 사용할 땐 깨끗하게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하는데요. 연마제는 안타깝게도 물이나 세제로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때 식용유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요. 키친타올이나 행주에 식용유를 묻혀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닦아주면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연마제가 키친타올이나 행주에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를 물에 섞어서 설거지해주면 연마제의 탄화규소를 녹여 안심하고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때 옆에 비슷하게 생긴 제품인데 조금 더 저렴하다면 알루미늄 용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열과 전기 전도율이 높아서 빨리 끓고 가벼운 데다 녹도 잘 생기지 않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산이나 염분을 만나면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절임식품 등을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한 뒤 섭취하게 되면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의 소화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도가 강한 간장, 된장, 고추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산도와 염도가 높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도가 약해서 철수세미로 알루미늄 용기를 닫게 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질 수 있어
부드러운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해야 하죠. 알루미늄 제품을 구매했다면 약한 피막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넣고 한번 끓이면 피막이 더 두꺼워지니 되도록 한 번은 끓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색이 변한 제품은 알루미늄이 음식에 들어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루미늄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으니 특히 고기를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서 굽거나 고구마나 감자 등을 싸서 불 속에 넣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되도록 음식은 프라이팬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주방의 필수품이라 불리는 프라이팬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사랑하는 볶음밥 할 때 필수 제품이기 때문이죠. 프라이팬은 스테인리스와 코팅 프라이팬으로 나뉘지만 스테인리스 제품은 처음 사용할 때 길들이기가 어려워 대부분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합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프라이팬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제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질은 포화 성분으로 한 번 체내에 흡수되면 배출되기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간이나 신장, 혈액에 붙어서 독성을 내뿜고 있죠. 프라이팬의 포화 성분은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졌을 때 음식에 스며들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졌다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코팅이 벗겨진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한 개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할 때 포화프리 제품로 고르는 것이 우리 몸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죠.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팅된 프라이팬을 구매했다면 물과 식초를 1대1로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끝이 세척해 불에 달군 뒤 식용유를 펴 바르는 동작을 3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프라이팬에 기름 코팅이 둘러져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위에 음식을 오래 두면 음식에 있는 염분이 프라이팬의 코팅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프라이팬에서 요리 후엔 반드시 그릇으로 옮겨 담아야 합니다. 간혹 귀찮다고 프라이팬 채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수저의 프라이팬이 손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릇에 옮겨서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회용 봉투처럼 우리 주방에 하나씩은 있는 랩은 그릇에 반찬이 남아있지만 다른 반찬통으로 옮기기 귀찮거나 먼지가 음식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어놓을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때 랩이 직접 음식에 닿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식품용 랩으로 안전하게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랩을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인 염화비닐 수지는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되도록 랩으로 싸지 않는 것이 좋죠. 웰빙 시대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 먹기 위한 우리의 도전에 회방을 놓는 호르몬으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안전한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지구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구인 생활 설명서는 계속됩니다.